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절 맞아서 주영진의 뉴스 직격 특집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그 주인공 첫 번째 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진짜 산타 할아버지 예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3년 반간 해오던 서해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26일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판 과정에서 박지원 원장이 군 SI 첩보문서를 삭제 지시했다고 하는 지시받았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예. 그리고 삭제되었다는 문건이 국정원 감사에 의하면은 지금도 국정원 실무자들의 컴퓨터에 특히 메인 서버에 그대로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네. 그러한 사실조회를 하지 않은 검찰을 원망하지만은 저희 담당 재판장님이 윤석열 네. 재판을 담당하는 지기현 부장판사. 또 그렇습니까? 네. 예. 저는 검찰에 공소시효를 요구했지만 그건 안 해줘서 예. 무죄가 나오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재판을 알아요. 예.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예. 우리 주영준 국장과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다른 사건은 거의 재판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기존에 이미 맡고 있어서 계속 같이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먼저 있었으니까.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재판을 좀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공세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 태도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특히 민주당이나 법사위에서 그런 공세를 취했지만은 저는 예, 이해 충돌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이해 충돌을 조심하시고 예의를 아시는데 안 지키는 사람은 예. 나경원 의원이죠. 이렇게 또 콕 집어서 또 이렇게 아니, 말씀하시면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예. 법사위에서 최고 선배시고 뭐 당연히 지금 국회에서 최고 선배신데 법사위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싸우다 보니 그게 너무 싸우니까 예. 비판적이지만은 싸우지 않을 수 없어요. 예. 만약 SBS 라디오에서 예. TV에서 법사위를 한 이틀만 그대로 생중계를 한다고 하면은 예. 누가 분란을 일으키고 누가 싸우는가 그건 볼 거예요. 민주당이 아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걸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도 한정혜 우리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제가 방송 출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정무위원회에서 안건조정소위원회가 소집된다고 하니 저보다 정무위로 가서 안건 조정위원장을 하라. 연장자가 하거든요. 최연장자가 하죠. 예. 예. 그런데 우리 법사위는 하도 자주 열리니까 제가 다 자리를 뜰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스스로 민주당의 올드보이가 아니라 골드보이다. 민주당의 팔순이 아니라 새순이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 정청래 대표가 저를 공천 주어야 예. 차기도 또 국회의원 할 수 있다. 그것은 왜 안건조정위원장을 제가 맡아야 잘 예. 처리되기 때문에 벌써 그런 농담도 합니다. 예, 다음 국회 공천 문제까지 거론하시고 오늘 예. 크리스마스니까 내년에 박지원 의원이 어쨌든 간에 최연장자고 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생길 때마다 박지원 의원을 찾고 국회의장 꿈이 크시다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본인도 그걸 또 숨기지 않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란 청산 3대 개혁은 시대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결되지 않았는데 국회의장
원내대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중동합니다. 정중동. 지금 말씀하신 그 내란 종식, 내란 청산 3대 개혁이 뭐 언론 개혁, 검찰 개혁, 법원 개혁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예. 이거 완수 결국은 국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그래서 저는 3대 삼권 분립처럼 3대 분립을 하자. 대통령은 안보와 민생 경제를 3대 특검은 청산을 그리고 국회는 개혁을 예. 하자 하는데 국회가 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국에서 최다 득표율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92점 몇 프로, 93% 받았죠. 예. 제가 그래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은 그 지역구에서 몇 프로 얻었습니까? 해남한도 진도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또 1등을 했어요. 예, 예. 특히 완도는 예. 3년 전 예.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을 때도 1등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88%인가 득표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 예, 같은데. 아니요. 90% 넘었어요. 90%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려면은 후보 때 본인에게도 얘기를 했지만은 호남에서 예. 김대중, 노무현, 박지원만큼은 받아야 된다. 즉 90% 이상 받자. 그렇지 않으면은 3년 전처럼 실패한다. 해서 호남에 치중을 하고 제가 광주 전남 선대위원장으로 예. 정청래 위원장과 열심히 누벼가지고 해남한도 진도에서 완도는 91% 이상 받아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얻은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더 받았죠. 김대중 대통령이. 예.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야단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 자랑하신 것이 그때 이제 정치부 기자로 취재를 해서 아시겠지만 예. 노태우 정부에서 사당 체제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때 소위 삼김 DJ, YS, JP 그렇죠. 90% 이상의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예. 이걸 굉장히 자랑하셨어요. 대통령 때도 우리가 90% 이상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하면은 제가 대통령님 그 법안은 누더기 법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 법안이라도 합의 처리하는 것이 국민 통합 정치다. 이런 것을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필리버스터만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필리버스터 하신 분 아니에요? 예. 그 본의가 깨지고 있어서 좀 야단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야단 맞을 대상 중에 그래도 힘이 있고 여당이 좀 더 혼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란 청산 예. 그리고 3대 개혁을 물들어왔을 때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저도 늘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타협 정치를 해서 때로는 사쿠라 소리도 많이 듣는데요. 이번만은 저도 강경합니다. 지금 내란 청산하지 않으면 또 구태타 나요.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3대 개혁은 지금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대장쟁이도 새가 달구어졌을 때 내려치는 지혜가 있다고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지금이 때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란 청산 3대 개혁을 완수할 때다. 물들어왔으니까 노젓자. 이런 심정으로 제가 제일 강경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때까지는 협치는 없다. 뭐 그런 언론의 지적과 비판에도 민주당은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청산과 개혁 없는 협치는 없습니다.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이 지금 같은 자세를 가지고 국민 지지 받겠어요? 저는 이제 한덕수, 김건희
그리고 2월 달이면은 윤석열 선고가 내리면 예, 1심 선고.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됐습니다. 이미 내란 주범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도 사형 선고 아니면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건데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1심이라도 저는 소위 윤어게인 윤석열 추정 세력은 급속히 몰락하고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지지도도 10% 떨어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틀림없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올해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한 해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벌써, 우리 국민도 그렇죠. 역사도 그렇죠. 예. 벌써 아득한 일 같은데 그게 다 올해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1년 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우리 국민의힘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종식시켰고 또 파면했고 감옥에 보냈고 특히 총 한 번 쏘지 않고 이재명 민주정부를 탄생시킨 우리 국민은 진짜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국민이에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반년이 조금 지난 건데 그 반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 칭찬은 물론 칭찬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칭찬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칭찬할 어떤 주제 그리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이건 좀 아쉽다. 앞으로 4년 반은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현미경으로 찾아봐도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보십시오. 한미일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세 협상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APEC, G20 이러한 것은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에 든 소이기 때문에 외교를 잘해야 돼요.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외교를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높이 평가하고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시장이 증권 시장이 높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경제로 심판을 받습니다. 민생 경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환율 이런 문제가 많고 물가가 높잖아요. 그렇죠. 특히 환율 요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환율이 높으면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동네 서민 식당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안 돼요. 그렇지만은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조금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YS가 하나의 척결하면서 자고 나면 별 4자리 장관 구성하면서 90% 이상 지지받았지만 결국 IMF를 불러온 실패한 대통령이 됐고 미국의 아버지 부시도 중동전 승리로 90% 이상 승리를 했지만은 경제가 나빠가지고 알칸사 무모형의 클린턴 주지사한테 대통령을 내주고 말았잖아요. 이때 나온 말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조금 더 치중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민주당은 내란 청산 3대 개혁,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 그렇죠. 이렇게 집중하는 2026년이 돼야 한다. 근데 2026년에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지금 내란 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지켜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민생과 경제, 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권을 보고 싶다. 도대체 내란 청산은 언제 끝나는 것이냐? 3대 개혁은 언제 끝나는 것이냐? 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영삼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말씀하면서 내란 청산도 신속하게 환도만 드러내자. 개혁도 굳게 짧게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분수령이 윤석열 1심 선거. 1심 선고가 예. 나면은 국민들도 윤어게인 세력들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법사위에서는 아무래도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법은 어쨌든 법사위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민주당에서 수정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위헌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 가장 위헌적인 행위를 우리가 비판하고 그것을 청산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합헌적인 법률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던데 말이죠. 그러한 것은 잘 조정이 돼가지고 저는 위헌 소지를 배제시킨 그러한 법안을 국회에 내놓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법관 내란 재판부 판사들의 추천권 문제를 법무부 장관이 3분, 헌법재판소장이 3분 하는 것은 안 된다. 예. 이것이 위헌 소지였는데 예. 이걸 불식시키고 법관 회의에서 추천되는 인사를 대법원장이 한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 사회단체나 우리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거 안고 없는 찐빵이다. 저도 그랬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고 없으면은 밀가루 빵도 먹지 말고 원한 그대로 가자 했지만은 원체 사법부의 불신에 강하기 때문에 이 내란 재판법은 이대로 잘 시행되기를 바라고 대법원에서도 여기에 맞는 외교를 만들어 내놨지만은 조금 늦었다. 그래서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12월 4일 작년 내란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대고 공표가 됐는데도 대법관 회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회의가 뭐냐? 이 계엄이 합법적일 때 우리 사법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재판부를 직위원 부장한테 배정을 하면서 무작위 배정이 아니었어요. 김용현이 무작위로 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관계 사건으로 합쳐줬는데 이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덕수는 박성재는 뭐예요? 그래서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민주당과 우리 국민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란 재판부 구성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저는 위헌 소지를 제거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1심은 적용 안 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어떻게 하는지도 또 지켜봐야 될 거고요.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된 거예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최고재판부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 부장도 형량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청래 대표 어쨌든 뭐 상당히 뚝심 있게 밀고 나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로부터도 너무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과 비판을 받는다라고 언론이 또 보도를 해서 뭐 친명, 친청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가까이서 보시니까 정청래 대표 또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그런 지적과 비판을 인정하시는 편이세요?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건 잘못된 생각하세요? 해석이라고 예. 봅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아니었으면은 과연 윤석열이 탄핵됐겠느냐?
오늘의 현실이 왔겠느냐. 그래서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지금은 개혁 타임이에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당청대 늘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하나로 가는데 뭐 정치부 기자들은 여러 가지로 집어낼 수도 있죠.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 시키는 대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이유를 제기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민주정치에서. 저 같은 사람한테도 친청이라고 그래요. 왜? 난 정청래 개혁 이걸 지지하기 때문에 개혁과 청산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한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뭐 최고위원 보궐선거 하는데 후보들 그 언론이 분석하는 거 보니까 뭐 친명 후보, 친청 후보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길래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우리 주국장도 정치부장 하면서 뭐 밤낮 정치부 예. 기자하면서 그렇게 분열시키려고 많이 썼잖아요. 예. 보도했잖아요. 저는 예. 아니에요. 얼마나 했는데. 그런데 그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지만은 사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곧 최고위원 선거가 합니다마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발 친청 친명을 말하지 마라. 민주당이 통합됐을 때, 단합했을 때 승리했고 분열하면은 패배했다. 내가 부조리 정치를 한때 한 사람인데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 있고 특히 정청래 대표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보시면은 혹시 이런 걸 내가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의 당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윤석열을 추정하는 것은 반역사적이고 국민적인 정치예요. 네. 이건 안 돼요. 저는 진보 세력 우리 민주당 한 날개로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건전한 보수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내란 추종을 하고 있고 내란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가 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 등 건전한 보수 세력들이 단합해서 예.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 출범해서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장동혁 대표를 빼고요. 장동혁 대표는 이미 너무 지나치게 나갔어요. 그리고 아니 MB도 뭐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싸우던 형제들이 뭉쳐서 도둑을 퇴치시켜야 된다. 장동혁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있잖아요. 그것은 강도가 누구예요? MB 아니에요? 그것은 옳지 않은 얘기예요. 그것은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수 정치의 원로로서 옳은 충고가 아니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언행은 꼭 박정희 자유당, 전두환 민정당 식으로 국민들이 역사 속으로 뒤안길로 몰아넣을 것이다.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박정희 공화당. 박정희 공화당. 이승만 자유당. 잘 알고 이승만 자유당, 박정희 공화당. 그리고 전두환 민정당. 박근혜 새누리당. 이건 우리가요.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역사와 국민들이 소멸시켜버렸잖아요. 우리 국민이 무서운 국민입니다. 국민의힘이 저 당명도 바꾸는 것까지 또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죠. 당면 바꾸면은 국짐당으로 하나요? 국민의 짐당? 아니 문패만 바꾸면 집이 새 집 되나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짐을 바꿔야죠. 그건 안 된다고 봐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면 사실은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민주당도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여기 왔는데 제 짧지 않은 정치 경험에 의하면은 결국 국민과
역사와 함께 가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이런 보수 인사들이 함께하는 조경태, 안철수까지 이런 분들이 예. 합쳐서 중도 보수 건전한 윤어게인 예. 세력들과 매별하고 건전한 보수 중도를 지향한다고 하면은 잘 될 거예요. 거기가 있어야 민주당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는 예, 맞습니다. 나의 행복이 당신의 불행으로 안 갑니다. 당신의 불행은 반드시 나의 불행으로 옵니다. 예. 여야가 어려워지면 똑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개가 필요한데 지금 반사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득을 보는 게 있지만 예. 그게 반드시 우리한테도 불행으로 전이 되니까 같이 발전하자 하는 거예요. 예.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커지죠. 예.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예. 도치가 되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자칫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지지부진하니까.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잘못된 지적을 받지만은 원체 장동혁 국민의당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나타나지만 우리 내부가 곧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때 조심하자. 이때 잘하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통일교 특검은 어차피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거기에서 포함시켜서 해도 된다. 중요한 부분으로 통일교 문제가 포함돼야 된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한학자 총재가 지금 뭐 자기는 신앙적 활동만 했지 이런 구체적 얘기는 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부인을 하고 건강을 빙자해서 잘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래요. 입을 벌려야 돼요. 가장 큰 것은 280억 저수지에 있잖아요. 한화, 엔화, 달러화. 이 입구가 어디냐? 예. 그리고 종교적 사업으로 들어온 돈이면 관세 아니 세금이 없지만은 아무튼 세무조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외환관리법은 어떻게 되는가 예.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은 필요하다. 그런데 제2차 특검에서 포함시켜서 하자 하는 건데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에서 그렇죠. 예.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도 여야 정치인 가릴 것 없이 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죠. 예. 그걸 안 해가지고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예.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돼요. 비리가 있는 사람은 여야 구분 뭐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야 된다. 예, 예.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수 야당에 대해서 조언도 한마디 해주셨는데 박지원 의원이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 상대 정당이긴 합니다만 반대쪽 진영에서 주목하고 있는 저 사람의 미래가 좀 궁금하다는 뭐 그런 정치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를 저는 간동훈이라고 부릅니다. 국민 간도 보고 윤석열 간도 보고 예.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요. 예. 이걸 지도자답게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과 역사편에 서서 좀 건전한 보수 세력들과 통합해서 정치를 해야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는 뭐 아직 너무 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한테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이번에 보면은 좀 공천 문제도 예.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서 그게 성명돼야 될 거예요. 지금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 일요일에 받았죠. 예.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훌륭한 저는 한때 한국이 케네디다라고까지 평가를 했는데 요즘 보면은 좀 예.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예. 민주당에서 좀
유심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이요. 예.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정청래 대표도 예. 김민석 총리도 다 훌륭하죠. 예. 특히 서울시장의 서울에 예. 만만히처럼 등장하는 정원호 예. 성동구청장 또 물론 박주민 예. 의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후보로 확정될 것 같은데 저는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아저씨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예. 정원호, 박주민, 전현희 다 이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론되는 게 나경원 의원인데 거기한테는 우리 민주당 거론되는 후보들이 다 이겨요. 예. 그래서 역시 민주당에는 젊은 좋은 정치인들이 많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정원호 구청장 잘 아십니까? 한 번 만나봤어요. 한 번 그 만나보셨어요? 전에 예. 보좌관 할 때 이제 얼굴은 봤지만 어.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확 떠버리니까 예. 떴잖아요. 예. 그리고 더 기워진 것은 국민의힘 뭐 대통령이 선거 개입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하니까는 그 바보들이에요. 예. 만져서 키워주잖아요. 알겠습니다. 성탄절인데 1년 뒤 성탄절에 대한민국은 정치권은 좀 어떻습니까? 많이 좀 달라져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 국민들이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갖고 또 내년 성탄절을 기다려도 되는 건지. 저는 1년 뒤에는 지금 민주당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5월 달에 국회의장과 예. 원내대표가 경선으로 해서 선출되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어서 새로운 대표가 생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그런 일정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8월까지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국회의장, 좋은 원내대표, 좋은 지방선거 대표들 그리고 당대표가 선출되기를 바라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로 공약을 하고 국정과제 1호로 말씀하신 청산과 개혁이 완료되기 때문에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그래서 성탄에 예.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특히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있으세요? 어렸을 때 선물 받은 것밖에 예. 없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미국에서야 뭐 예, 돈도 많이 버시고 고생도 하시고 성탄절 기억에 미국은 또 성탄절 워낙 크게 언제 지지 크죠? 않습니까? 예. 한국으로 와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추리가 없으니까 예. 제일 좀 먹먹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저희 집에는 손자가 있기 때문에 예. 크리스마스 추리를 저는 매년 만들어 놓습니다. 예. 좀 함께 즐기고 예. 하느님의 축복도 받도록 기도하는 예. 그런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박지원 의원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역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부인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이러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 아무래도 예. 제 아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8년 됐고 김대중 대통령님, 이호 여사님, 저희 어머님 생각나죠. 예. 아마 성탄이기 때문에 살아 생전 때처럼 동교동에서 식사하실 거예요. 야. 하늘나라에서 함께 예. 식사하실 거면서 제 걱정 많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아이고 아직도 이 최연장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을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세요. 예. 예. 자 성탄절인데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뭐 따뜻한 이야기 조금 이 정치가 워낙 요즘은 워낙 급박한 상황이고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따뜻한 성탄절 메시지 같은 거 한번 남겨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김대중
국민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는 방향은 맞아요. 예. 그렇지만은 한 단면을 뽑아 보면은 좀 안 좋은 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좀 평화롭고 남북 관계도 개선되고 또 민생 경제도 좋아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AI 등 새로운 첨단 과학이 우리나라에 창궐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과의 성탄절 특집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